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 중입니다. 12.3 비상겸이 선포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서 경호처와 대치하는 양상입니다. 방금 전 제가 대통령실에 모 비서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 관저의 그 가장 가까운 부근까지 지금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최근접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론가님? 네,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 오늘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옹색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본인들이 경호처 직원들 말리고 뒤로 다 물리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딱 이렇게 체포에 응하는 것이 좋을 텐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는지 정말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정말로 이 최소한의 품위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좀 내팽개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금할 수 없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오후 정도에는 뭐 체포가 실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이게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좀 자제해 달라라고 주장을 한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국가 절단 내려 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집행에 응하라라고 했습니다. 참 엇갈린 반응을 내놨네요. 결국 여론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층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쪽에서는 뭐 무리하다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을 망라해 본다면은 수사에는 좀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또 마땅하다 이런 이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수처 또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죠. 출석 요구에서 이제 수사에 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헌법재판소도 변론 기일이 잡혔을 때 변호인단이 나섰지 않습니까? 배보한 변호사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수사에 응하겠다, 언제쯤 응하겠다 이게 있다면은 이런 정도의 파장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또 하나가 이제 국론 분열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저를 지키고 있는 지지층들에 대해서 또 서한도 전달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은 공적인 수사 이 집행 영장 집행이 됐을 때 뭐 앞에서 뭐 물리적으로 지켜달라라는 이야기인 것인지 이러면 더 국론이 절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여론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치 국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응하겠다라는 것도 대통령의 응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만으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당당할까?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이제 투입된 수사관들이 용산 관저에 진입해서 약 군부대 경호처 직원하고 한 2시간 정도 대치를 했고요. 지금부터 1시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박종균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박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그 관저 바로 앞에서 좀 대치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뭐 수사권 여부와 관련한 청구 부분 그리고 발부와 관련해 가지고 그 형사소송법 110조 그러니까 군사 비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그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그 영역에서 그게 뭐 당연히 부당하게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거 그리고 집행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호처장이 그 수색을 불허한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는 이게 청구 발부 집행까지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뭐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경호처 인력이 기본적으로 800명이에요. 대통령 비서실 인력이 한 5, 600명 되고 그러면 한 1,300명, 400명 있는 데다가 근데 왜 국민의힘도 지금 그 어제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그 체포영장의 발부나 이게 위법하다는 걸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공수처에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지금 이런 대치 상황으로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납득은 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런 위법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된다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과연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작동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이나 그럼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가진 기능들이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원영석 변호사는 이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40년 직이면서 변호인단 구성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미친 듯 안아 무법하고 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못할 거다. 그러면서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 몇 명 되지 않은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태어나서 법률가들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뭐 위법하다 문제라고 하는 걸 처음 봐서 사실 초현실적인데 아까 원 변호사님도 그러더라고요. 110조 형사소송법 110조 말씀하시면서 뭐 위법하게 압수수색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건 압수수색이 아니죠. 형사소송법 110조에 관련한 그거는 보안시설은 뭐 관리자 뭐 입회하에 한다. 그건 압수수색이 이긴 거고 이건 지금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저 되게 황당한 게 처음에 불법 계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도 탄핵하려 들겠다. 그러면서 내가 비상선언해야 이거 돌파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이런 입장 당하니까 판사들에 대해서 지금 혹은 사법부에 대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 히틀러 말년에 벙커에 틀어박혀서 막 망상으로 막 군사 지휘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여기 군대 투입하고 저기 군대 투입하고 다 망상으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떠오를 정도로 되게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전에 이종원 평론가님께서 이게 되게 초라해 보인다 그랬는데 옛날에 무협지 보면 막 주화인마에 빠진 그 무리민들 보면 그 사술 자꾸 부리다가 잠깐은 세졌지만은 나중에는 막 혈이 다 파괴돼서 막 폐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입법부를 유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일련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의 태도로 봐서는 사법부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유린하려고 든다. 결국은 뭐 대통령 말고는 다 틀렸고 다 바르지 않고 다 잘못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건 폭주를 해도 너무 폭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 혼란의 시간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숨어있지 말고 좀 스스로 나오시길 바란다. 이 정도 배포로 비상계엄을 한 건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준비됐으니 성렬이 형 그만 갑시다. 점심 먹어야죠. 공수처에 가서.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신윤 90명 뭐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가야지 윤상현만 간 것인가.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저항과는 별개로 이 공수처 영장 불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참에 정치 유튜버도 싹 청소해라.
민주당이 내란 선동으로 고발도 했다던데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배룡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어쨌든 지금 2시간째 계속 그 실랭이를 벌이고 있는. 결코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사를 빌어다 또 표현을 하고 또 비유를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원영섭 전 단장의 설명대로 만시지탄이죠.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해서도 이제 법적으로 앞으로도 뭐 다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앙지법에서 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관할인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된 것도 아주 이렇게 흔쾌히 시원하게 또 이해가 되는 대목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주 단호하게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이유와 배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또 갈등도 또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듯이 이런 부분에도 저는 또 좀 더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응하지 않다 보니까 대응하는 쪽도 좀 더 격앙되고 격정적으로 응하는 또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면 가천에 있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안 받고 그 전에 협의가 돼서 관저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국가 신인도나 국격에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현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빨리 이 부분을 조율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나가서 간다든지 오늘 나가기가 정 어려운 상황이면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판단에서는 더 극하고 더 파열음이 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그래도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이. 그래서 이제 어제는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불허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이미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데서도 빨리 좀 뭔가 왜 의견을 안 내놓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데 저희가 지금 이제 법률적인 거 제가 변호사니까 이제 법률적인 걸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압수수색은 안 되지만 체포 구속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체포 구속을 하려면 수색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반드시 수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색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형사소송법에 대한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면 수색을 못하니까 체포도 구속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일단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의 신청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법률 규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려면 공권력이 법률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제한된 공권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이 보장된 청원에 관련한 권리고 그리고 청원법상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를 그 많은 전문가들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이 필요하고 수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영장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권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청원법이라는 일반론 그리고 헌법상의 청원할 자유 이런 걸로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헌법 소원을 사실은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해서 그거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그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한정위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받아 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법률적인 걸 설명드립니다. 법률거라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냥 뭐 읽은 대로만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쭉 설명해 주셨는데 2항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협조 안 해가지고 잡아가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가요? 이건 보통 기밀이나 안보 이런 것과 관련될 건데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뭐 경호처 압수수색 간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 아까 기본권 얘기도 하셨는데 소환 조사에 응하셨으면 될 문제예요. 근데 왜 이 지경까지 왔냐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이거 뭐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뭐 위법한 사항이 있고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이 판단을 내렸으면은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될 문제 아닙니까? 혹시 변호사 하는 동안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이거 막 불법이라고 불허해달라 그러고 그 막 사법부에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처음 보거든요. 이런 게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아니 이 모든 게 너무 좀 경강부의 아전인수인 게 본인들이 처음부터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법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다 불법이라 그러고 부당하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맞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지금 외신들이 실시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만 뉴스 속보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영국의 로이터 통신, 특히 일본 언론들 거의 뭐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내 또 대기령을 내렸다고 해요. 비상시대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박상웅, 현역 의원 4명, 또 서울, 부산시 의원 등 4명, 유튜버 4명, 고성국, 배승희, 이봉규, 성창경 12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어떻게 봐요, 이거는? 글쎄요. 내란 선동 혐의. 그러면 내란 선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유튜브 예. 방송을 통해서 아니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것인데 글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후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유튜버들.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해제되고 난 이후에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하지 못하고 뭐 2차 비상계엄을 좀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한 그런 유튜버들 내지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에 해당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일부 유튜버도 다는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강 다 아실 텐데 그 전에 이제 계속 그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그 유튜버들이 좀 있죠. 그 사람들의 영향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많이 받은 것으로 좀 보인단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들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처벌 대상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걸 좀 옹호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경우하고 그 전에 이 약간 좀 조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경우는 조금 달리 좀 접근할 필요도 있고 법적으로도 아마 조금 달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결심을 하도록 충동질한 그런 그 유튜버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악질적인 유튜버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정치인 3명에 대해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했고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관제 앞 보수 집회에 잇따라서 여러 발언한 거.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탓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 내란 선동이라고 선동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예, 뭐 명백한 무고죠. 명백한 무고예요? 무고고 그냥 뭐 입을 틀어막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비상계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비상계엄 하루 만에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차 비상계엄 뭐 민주당에서 언론 플레이 했지만 2차 비상계엄은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비상계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조짐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탄핵에 반대했다. 그걸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여론조성용으로 지금 내란 선동을 고발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고발을 하는 게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무분별한 고발이 과연 적절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저지르기도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석기 재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2년 동안 수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구속 기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기사 몇 줄 가지고 그걸 뭐 더 디테일한 걸 어떤 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며칠 만에 내란 선동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근거 없는 그런 고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내란 선전선동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적용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윤진수 서울법대 교수 헌법학자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 건 고발에 대해서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민주당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고발을 했는지 여부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분명한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이건 다 내란으로 이제 수렴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가 지금 일단 수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확정 편향으로 지나치게 진영 고를 끼게 만드는 유튜브들에 대한 비판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비판은 시중에서도 있고 또 진영 간 서로 간에도 이제 비난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뭐 가짜 뉴스다 또는 여론 왜곡이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정도의 수준과 내란 선전선동은 좀 다른 차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원내대표 여야 간의 뭐 협의나 협상에 상대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일정도 수사 일정도 빠른 속도로 가져가야 되지만 전반적인 여론도 자칫 고삐를 넣어주는 순간 또 이게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여론의 방향성을 내란 혐의로 모아간다. 이 목적에서 고발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도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이제 유튜버 4명 포함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 국민의 입에 재갈물리라는 민주당 행태야말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다. 국민의 이거 자체가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다. 항의 대변인 어떻게 봐요? 저는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까 전에 이석기 사례 얘기했으니까 저도 이석기 사례로 그냥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석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방구석에서 몇 명 모여서 전쟁 나면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랬던 게 내란 선전 뭐 이래가지고 피소가 된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었는데 그때 해산됐을 때 결정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합법 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피청구인 통진당의 주도 세력은 이석기 전 의원의 목적과 활동은 통진당에 귀속된다 이러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은 윤석열 뭐 대통령이고 친윤들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론이 뭐 탄핵 반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뭐 전 대표라든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치적으로 따지는 그 통합진보당 그 해산을 되게 치적으로 따지는데 그 논리 그대로 되면 국민의힘도 지금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소개드리고 2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너무 심취해 있는 것도 문제다. 신년사도 안 하고 유튜버에겐 편지까지 쓰고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윤통수호대 유튜버들 계엄 이후 1억 넘게 벌었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내란 아니라며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틀막 같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